매일 쳇바퀴 도는 듯한 일상을 보내는 월급쟁이가 부자가 되는 법은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자신의 자녀들에게 꼭 알려주고 싶은 마음에 이 책을 집필하게 되었다는 저자 사경인의 진짜 부자, 가짜 부자를 소개합니다. 저자는 돈 관리와 친할 법한 공인회계사입니다만 본문 내용 중 저자가 자신에게 했던 다음 말들이 가슴에 와 닿습니다. 많이 벌 때 좀 더 덜 쓰고 착실히 모아두었더라면.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냈는데 돈이 없어서 실행에 옮길 수가 없다니. 어느 날 힘들었던 8시간의 강의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샤워를 하는데 갑자기 눈물이 쏟아졌다. 조금만 더 어렸을 때 이걸 깨달았다면, 누군가가 나에게 좀 더 일찍 이걸 알려주었다면 너무 억울하고 분했다. 저자의 이런 심정과 그간의 결단과 노력으로 이룩한 시스템 수익으로 경제적 자유를 얻는 이야기, 그 본론으로 들어가 봅니다. 우선 지금 당장 시스템 수익을 만드는 것이 힘들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생계 비용을 줄이는 것이다. 예를 들어 수익 비율이 연 6%인 월 10만 원의 시스템 수익을 얻으려면 2천만 원이 있어야 한다. 지금 10만 원의 수익을 주는 2천만 원이 없다면 당장 생계 비용을 줄이는 것이 더 쉽다. 보통 부자들의 생활 패턴은 수입이 생기면 이를 바로 쓰는 것이 아니라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는 진짜 자산에 먼저 투자하고 여기서 생겨나는 현금을 생활비로 쓴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가 바로 이런 모습이다. 시스템 자산에 투자한 다음 거기서 나오는 시스템 수익만으로 생계 비용이라는 지출을 감당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노동 수입이 곧바로 지출로 이어지는 현금 흐름의 물줄기를 돌려서 시스템 자산으로 향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부자가 될 가능성을 높여줄 중요한 사고방식이 있다. 대다수 사람, 특히 가난한 사람들은 수입을 일단 생활비로 쓰고 남는 돈을 저축하거나 투자한다. 이런 방식으론 부자가 될 가능성이 작다. 반면에 부자가 될 사람들은 수입 중 일정 금액을 자산에 먼저 투자한 다음 남은 돈으로 생활한다. 지출에 대한 사고방식을 이렇게 바꿔야 한다. 사람들이 이걸 모르나? 그렇지 않다. 사람들이 이걸 알고는 있으나 이걸 실천하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이 문제다. 그래서 시스템 수익으로 경제적 자유를 이루는 기초는 부자의 사고방식을 실천하겠다는 결단으로부터 시작된다. 내가 말하는 부자는 세상에서 흔히 이야기하는 자산 20억 원 이상의 사람들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내가 생각하는 부자의 기준은 시스템 수익이 생계 비용을 넘어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말한다. 그럼 시스템 수익을 만드는 방법은 뭐란 말인가? 시스템 수익을 얻는 방식은 자신의 수입의 20% 이상을 6% 수익률의 시스템 자산에 투자하면 된다. 재테크 베스트셀러 중 데이비드 바크의 자동 부자 습관이 이런 개념을 설명하고 실천하도록 돕는 책이다. 자동 부자 습관 내용 일부를 소개하면 이렇다. 재테크 강의를 하던 저자는 어느 날 한 수강생 부부가 재무 상담을 요청한다. 남자는 50대 초반의 직장인이었는데 다음 달에 은퇴를 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평범한 회사원이고 아내는 미용사인데 부부의 소득은 합산해도 그리 많지 않았다. 그런데 무슨 배짱으로 52살에 은퇴할 생각을 하는 건지 의심스러웠다. 그들은 상속받은 재산도 없고 주식 투자 경험도 없으며 금융에 대한 지식도 높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들 부부의 재정 상태를 검토해 보니 충분히 은퇴가 가능한 수준의 부자였다. 평범한 두 부부가 부자가 되는 비결은 뭐였을까? 아주 간단했다. 수입의 15%를 무조건 자동이체를 실행한 것이었다. 월급이 들어오자마자 15%는 자동이체로 빠져나갔고 나머지 85%만 가지고 15%는 없는 셈 치고 살았던 것이다. 먼저 부잣길로 15%를 보내고 나머지 돈을 가지고 생활했단다. 이 부부가 자동이체한 수입의 15%는 미국의 퇴직연금 401 펀드에 넣어두었다. 그들이 부자가 되기 위해 한 일은 단지 그것뿐이었다. 투자처를 고민하지도 않았고 경제 뉴스를 보지도 않았다. 그저 수입의 85%만 가지고 생활했을 뿐이었다. 그들이 투자한 기간에 미국의 주가 상승률이 10%였으므로 미국의 퇴직연금도 10% 수익률을 거뒀다고 가정하면 15%를 투자하는 것만으로도 19년 만에 부자가 될 수 있다. 남자는 20대 초반에 취직해서 52살까지 30년을 근무했으니 이미 부자가 되고도 남은 것이다. 다른 비결이나 공부가 필요하지 않다. 수입의 일정 비율을 부잣길로 먼저 보내 자동으로 부자가 된 것이다. 그럼 이것을 우리나라에도 적용할 수 있을까? 아쉽게도 우리나라는 사뭇 이것과 거리가 멀다. 우리나라에서도 퇴직연금이 있다.
최근 우리나라 퇴직연금 수익률은 연 2%에 못 미친다. 2019년 2%의 수익률이라면 20%를 자동이체해도 부자가 되는데 80년이 걸린다. 이러한 연유로 수익률은 2%도 안 되는 퇴직연금이나 저금리 단순 저축 대신 6%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투자처를 찾아야 한다. 연 6%의 수익률이라면 수입의 20%를 모았을 때 27년 만에 부자로 살 수 있다. 최근에 생겨난 신조어 파이어족처럼 재정적 독립을 이뤄 조기에 은퇴할 수 있는 것도 바로 이런 방법에 기인한다. 파이어족은 수입의 70%를 모아서 40세 전후에 은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사실 부자가 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누구나 아는 것이다. 우리 부모 세대들이 강조해온 바로 아끼고 모아야 한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이 말에 한 가지를 추가해야 한다. 아끼고 모아서 투자해야 한다. 부자가 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기본 원칙을 다시 한번 정리하자. 자신이 부자가 될 목표 시기에 맞춰 수입의 2 내지 30% 이상을 모은다. 모은 돈을 돈 공부하여 연 6% 이상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자산에 투자한다. 다행히 부자 방정식에서 부자가 되는 방법은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아니다. 얼마를 벌든지 간에 그중 2 내지 30% 이상을 모아서 지속적으로 투자하는 것이다. 1,000만 원을 벌어서 800만 원을 쓰는 사람보다 200만 원을 벌어서 140만 원을 쓰는 사람이 더 빨리 부자가 될 수 있다. 그러니 이제부터라도 각자 부자가 되기 위한 나만의 로드맵을 작성해보자. 부양가족 없는 미혼이나 독신이라면 최소한 수입의 50% 이상을 모으기를 권한다. 어떻게 보면 직장생활 초기가 돈을 모으기에 가장 좋은 때다. 사회생활 초 내 주변에는 월급을 하나도 쓰지 않고 100% 모으는 사람도 있었다. 내 동료였던 그는 야근 수당으로 출퇴근 교통비와 식대를 해결하고 미혼이라 부모님과 함께 살았기에 별도로 주거비가 들지 않았다. 즉 야근 수당만 가지고 생활하고 월급은 고스란히 모두 적금에 넣어두었다. 이 동료처럼 수입의 100%를 모으기가 무리라면 50%는 도전해 볼만하지 않는가? 미혼이라면 배우자를 찾을 때 연애 초기에 보통 서로의 종교나 정치관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여기에 하나 더 추가하고 싶은 것이 바로 경제관념이다. 부부 사이에 돈에 대한 생각이나 경제관이 많이 다르다면 결혼 생활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나에게 재정적 고민을 가장 많이 털어놓는 사람들이 바로 의사다. 그들의 고민 하나는 어떻게 투자해야 하느냐이고 다른 하나는 어떻게 아내를 설득하느냐이다. 그들의 말을 빌리자면 제 직업은 의사입니다. 저는 하루하루가 어떻게 될지 아슬아슬한데 아내는 공감이 되지 않나 봅니다. 돈은 어떻게든 남편이 벌어올 거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역할은 그 돈을 열심히 쓰는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힘들게 벌어도 도대체 돈이 모이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그들의 말에서 답답함이 느껴지지 않는가? 또 그 반대의 경우도 있을 것이다. 데이트할 때 내 책처럼 어떻게 돈을 모으고 굴리는지에 대한 지식을 나누고 어떻게 시스템 수익을 만들지 미리 미래에 대한 설계를 공유해 경제적 방향을 같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녀가 있더라도 30% 이상 모아서 투자하라. 자녀가 태어나면 갑자기 지출이 많아진다. 단순히 입이 하나 늘었다라는 표현으로는 부족하다. 자녀가 태어나기 전에는 자기 수입의 50% 이상 모을 수 있을지라도 자녀가 태어나면 보통 30% 정도를 모을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자녀가 자라고 그 수가 늘어남에 따라 교육비가 큰 부담이 된다. 이와 관련해서 10여 년 전에 직장 선배가 해주었던 얘기를 공유하고 싶다. 회계법인에 같이 근무하던 선배였는데 자녀가 둘이었다. 아이들 교육에 대해 이야기가 나왔는데 자기는 아이들 사교육을 시키지 않는다고 했다. 아이들을 자기처럼 회계사가 될 수준으로 공부시키려면 계산상 자녀 한 명당 집 한 채 값이 든다는 것이다. 아이 공부를 위해서 집 한 채를 투자해야 하는데 입장을 바꿔서 거꾸로 생각해 봤다고 한다. 부모님이 나한테 회계사가 되도록 공부시켜준 게 좋았을까? 아니면 그냥 집을 한 채 사는 게 좋았을까? 회계사 월급을 모아 집 한 채 사려면 10년이 넘게 걸린다. 한 푼도 쓰지 않고 그대로 모았을 때의 이야기다. 현실적으로는 15년 이상 근무해야 겨우 집 한 채 사게 된다. 집 없이 시작하는 회계사와 집을 가진 채 시작하는 일반 직장인 중 누가 더 만족스러운 삶을 살까 생각해 봤더니 후자라는 결론이 나왔단다. 그래서 두 자녀에게 사교육을 시키지 않는 대신 집 한 채씩 사줄 테니 그냥 하고 싶은 거 하라고 했단다.
나도 이 말에 수긍한다. 내가 내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싶은 건 대기업에 취직하거나 의사나 변호사 같은 전문직이 되기 위한 교육이 아니다. 정말로 가르치고 싶은 건 시스템 수익을 만드는 방법이다. 고소득 노예 생활을 하는 전문직이었던 내가 시스템 수익을 갖춘 다음에야 경제적 자유를 누리게 됐으니 당연한 일이 아니겠는가. 아이들 사교육에 쓸 돈이면 그 돈으로 아이를 위한 시스템 자산에 투자하는 게 낫다고 생각한다. 널 위한 시스템 수익을 만들어줬으니 내가 하고 싶은 일은 스스로 찾아라. 그게 무엇이든지 응원하마. 자녀에게 시스템 수익을 만드는 법을 가르쳐주고 자녀가 그걸 구축할 수 있다면 내가 할 수 있는 경제적 지원은 다 했다고 본다. 이 책을 읽고 있는 이들 중에는 나이가 이미 40대나 50대에 들어선 사람도 있을 것이다. 여기까지 읽고 어쩌면 왜 이걸 진작 몰랐을까?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이라는 후회를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나 역시 40이 되어서야 이걸 깨달았다. 부자 방정식을 깨닫고 난 뒤 시스템 수익을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 막막했다. 나중에 수익률 6%가 넘는 시스템 자산이 있다는 걸 알았지만 그 사실을 알았을 땐 그 자산에 투자할 돈이 충분하지 않았기에 여전히 강이라는 힘든 노동에 의존해야 했다. 많이 벌 때 좀 더 덜 쓰고 착실히 모아두었어야 했는데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냈는데 돈이 없어서 실행에 옮길 수가 없다니. 뒤늦은 나이에 깨달은 많은 분들이 아마도 나와 비슷한 생각을 할 것이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알게 된 걸 다행이라 생각하고 최선의 방법을 찾아야 한다. 욕심 같아서는 초중고 교과서에 실려서 모든 사람이 좀 더 일찍 깨달았으면 한다. 지금까지 사경인의 진짜 부자 가짜 부자에서 발췌한 글을 전해드립니다. 저자의 요지는 평범한 월급쟁이라도 일정 기간 이상 내 수입의 최소 20%를 6% 수익이 나는 곳에 무조건 자동이체 형식으로 투자하면 시스템 수익으로 인해 일하지 않아도 되고 자신이 진심으로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사는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한편 이 책에서는 연 6% 수익을 얻는 부동산 투자법이나 국내외 연 6% 수익을 주는 배당주 투자법 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시스템 수익을 구축하기 위해 개인적인 돈 공부가 필요함은 물론이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책을 직접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여러분의 행복과 성공을 응원합니다. 부비북이었습니다.